네, 저는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현재를 이야기하기로 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신정아입니다. 사실 저희 도서관 특성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물리적 사이트가 아니라 사실 사이버상의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기관 지금 앞에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상황은 광역도서관이나 디지털 인터넷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대표도서관의 상황이 더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짜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희 선생님 너무 길게 하신 것 같아서. 어차피 PPT도 별로 없어요. 저 발표 순서는 이거 페이지 어떻게 넘겨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저 디지털 정보 서비스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어떻게 도서관이 현재 현황하고 어떻게 운영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저희 서비스는 어땠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크게 보면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용자들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전자책 서비스가 있고요. 아마 김송희 선생님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 종합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대상 무료 대출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용자 대상 서비스고,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로 자체 기록 정보를 활용해서 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독서, 주제별 독서를 위한 교육 콘텐츠 관련 독서 정보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고 저희 맞춰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1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이버 도서관 활동하고 사실 연결을 해서 보면은 저희가 1월, 2월 하면서 2월 달에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2월 23일 날 교육부에서 등교 연기를 이제 말을 하게 됐고, 공공도서관은 2월 24일 날 임시 휴관 조치로 해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임시 휴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이 되면서 저희도 그러면은 도서관들이 물리적으로 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를 해야겠다. 시기를 좀 앞당겨서 전자책 도입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요. 3월이 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 전자책 서비스를 안내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온라인 저희는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뭐 경기도민이다 체크를 하고 하면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아직 학교가 오픈은 하지는 않았지만 3월 9일 날 이제 연기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늘었습니다. 3월 2일 날 교육부에서 2차 등교 연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너무 이용량이 갑자기 급증을 한 관계로 저희가 서버 하나로는 도저히 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저희도 접속자 사용자 증명을 위해서 이중화 작업을 해서 서버를 도입을 했어야 됐고요. 교육부에서 또 3월 17일 날 3차 등교 연기를 4월 6일로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등교 연기가 가면서 안 되겠다, 더 길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전자책을 2차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도입을 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주 대칭이 사실은 일반인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교육이 이렇게 등교가 연기가 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저희가 신규 전자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3월 25일 날 교과 연계 시리즈로 사실 이제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을 따로 구분을 해달라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교과 연계 도서 목록을 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시리즈로 저희가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계속 그 연기가 계속 갔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서 4월 9일 쪽으로 이제 4일 9일에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 계약을 앞서 이용률이 또 많았고 해서 3차 도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 2, 3차를 통해서 1년 동안 쓸 전자책 예산을 다 썼어요. 조기 집행으로 저희가 완료를 했고, 일단 구체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1억 넘게 쓰는데 한 6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예산을 다 쓰고 일단 우선적으로 쓰고 집행을 하고, 그 와중에 학교가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용률이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오픈을 하고 제대로 어쨌든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학교가 대비하는 그 한두 달의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까지 아직도 우리가 도서관 서비스를 이제 재개를 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자책을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러면 저희 현황을 보면 이게 표예요. 전자책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급증을 했었냐면, 이 파란색 표가 2019년도의 데이터고요. 빨간색이 지금 올해 데이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표가 아주 급등하고 있죠. 3월과 4월 아래에 있는 표가 아주 뽑기로 순차적으로 확 올라가고 있는데, 사이버 도서관에서 현재 전자책은 2만여 건이고, 그리고 디지털 정보 기록을 한 5만여 건, 총 7만여 건 정도의 저희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2만여 건이긴 한데 저희가 5유저예요. 5유저기 때문에 5, 20 하면 사실은 10만여 건, 책으로 보면 10만여 건이 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매년 평균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일일 평균 접속력이 한 1,500건 정도 이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해에는 저희가 3, 4월에는 무진장 올라갔죠. 거의 3, 4월 때는 신규 이용자가 13배까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회원 확보는 엄청 많이 됐습니다. 일일 신규 등록자가 한 100명 미만이었는데 이때는 막 1000명 단위 이렇게 저희가 매일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이용한 거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제가 4만에서 5만 정도가 달 평균으로 이용하는데, 이때는 하루에 10,000건도 저희가 10,000건도 사실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금 평균으로 값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10,000건이 넘게 대출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학생 회원이었어요. 일반 이용자들이 물론 좀 늘기는 했지만 아마 교육청에서 안내를 당장 학교에서 뭐 DLS 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저희 사이트로 연계를 했었고, 일단 온라인 등록이 가장 쉬웠기 때문에 이용자가 급증을 해서 저희가 가장 이용률이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 전자책 서비스는 3, 4월 달에는 항상 대출이 되지 않았었죠. 이미 다 대출이 차 있어가지고 예약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었고, 이제는 점점 이제 꺾기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전자책 말고 이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웹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저희가 우연찮게 이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궁금해라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아까 저희 서비스 중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는 기록 정보들, 경기도의 기록 자원 정보들을 좀 지역화 교재, 초등학교 4학년에 지역화 교재가 있거든요. 시군에 대한 정보, 경기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반영 설계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교과 과정에 연계를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 컨텐츠를 만들어놨는데, 이 컨텐츠 활용이 지금도 경기도 메모리에서 가장 높아요. 아주 활용이 의도치 않게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를 할 수 있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주 홍보가 코로나 덕분에 홍보가 아주 잘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콘텐츠가 열려라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열려라 도서관은 도서관 교육용 정보활용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9가지 주제 교육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었고, 또 지금 이게 사실 플래시로 구축이 돼서 많은 도서관에서 플래시가 아니라 이걸 MP4 동영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이번 달부터 다시 배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활용되는 도서관 쪽에서는 독서 포털 북매직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개발했던 콘텐츠들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빠르죠?
이제 고민을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이제 물리적 도서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제 디지털로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것들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특징을 뭐 디지털이다, 비대면 서비스다, 원격 서비스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다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가장 강조됐던 게 공공성이 강화되고 전문가들이 기한했다라는 게 특징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비스를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 사이트가 많이 홍보되고 많이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계층과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지만 접근하는데 어려운 계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기본소득 하면서 소득과 경제에 상관없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한 게 기본소득이었잖아요. 그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없는 경우, 아니면 디지털 기기는 있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던 부분. 그래서 저희도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좀 다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용 대상이 더 쉽게 만들어야겠다. 유튜브처럼 요즘 노인들의 유튜브 컨텐츠 이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콘텐츠도 그러한 부분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해서 큰 저희가 이제 고민거리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디지털 정보 자원이기 때문에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폐과제랑 똑같은 개념인데 거기에 따른 그러면 우리가 소장자료 큐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잘 이끌어줄 것인가, 추천 서비스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이 가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게 하는 이런 팩트 정보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너무 약했다. 뭐 도서관 상황에 여러 가지가 있긴 했었지만 저희가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도 지금 비대면으로 저희가 온라인 채널을 열긴 했는데 이제 도서관이 진정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열 필요가 있다는 분. 그게 지금 굉장히 저도 장비라든지 채널이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버벅거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최근에 파주 가람도서관에서 정보활용 프로그램으로 페북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냥 설문지 양식을 활용해서 좀비가 정보 활용을 하는 그런 온라인 간단한 게임을 차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더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 디지털 도서관에서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다들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 강사를 섭외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책 읽는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 책 읽는 것 자체도 저작권이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그리고 앞서 많은 선생님들이 말했지만 정책의 부재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경기도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되는 이 측면에서 그러한 정보를 잘 모아서 보여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 고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수용해서 발전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는 이 선에서 발표를 마치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에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